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챕터 4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분석 첫 번째 시간으로 분산 분석과 교차 분석이 들어있습니다. 페이지 259페이지입니다. 가설과 변수의 종류에 맞추어 통계 분석 방법을 숙지한다. 여러 가지 통계 분석 방법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분산 분석의 개념과 이러한 분산 분석의 오차항의 과정을 이해한다. 분산 분석의 개념 자체도 시험에 정말 잘 나오고요. 평균을 비교한다. 이런 분산 분석의 오차항의 과정, 정등독도 잘 나옵니다. 분산 분석표를 완성하고 검정 통계량의 값을 구하여 가설 검정을 한다. 분산 분석표 완성하는 거 정말 자주 나오죠. 그리고 가설을 검정하는 부분도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전문적인 능력을 요하게 됩니다. 교차 분석의 개념을 암기하고 기대도수를 계산한다. 기대도수 계산하는 거 꼭 해보셔야 되고요. 교차표를 작성하는 것, 그리고 적합도 검정이 좀 자주 나와요. 거기에 독립성 검정도 한 번씩 소개가 됩니다. 통계분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지금 박스에 있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를 보고 있는데 앞서 저랑도 검정을 했는데 이 검정들은 평균 분석이었습니다. 비율 분석도 있고 분산에 대한 분석도 있었어요. 하지만 보통은 평균 분석을 한다. 이때는 독립변수가 범주형 변수였죠. 남녀 아니면 A지역, B지역, C지역, 그리고 그때 연속형 변수 금액이라든지 키 이런 거 많이 했었고요. 평균 분석 외에도 분산 분석은 언제 한다고요? 세 집단에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범주형과 번주형일 때는 교차 분석, 그리고 연속형과 연속형일 때는 상관 분석, 회귀 분석 잘 기억해 뒀다가 시험에 나오면 지금의 이 표를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관 분석 기법은 변수의 속성의 목적에 따라서 종류가 다를 수 있는데 현재는 연속형과 연속형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평균 분석은 앞서 했던 한 집단에 대한 평균에 대한 검정, 두 집단의 독립표본 T검정, 그 다음에 대응표본 T검정 이런 거고요. 분산 분석은 세 집단 이상의 평균을 비교하는 그런 가설 검정입니다. 이 부분이 둘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구별해 주시고요. 본 시간에는 분산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오른쪽에 보니까 우리 챕터 3에서 이미 단일 집단, 두 모집단에 대한 가설 검정으로 평균 분석은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관 분석입니다. 두 변수 사이의 상관 계수를 구하여 두 변수 간의 선형성. 이때 핵심은요. 선형성이에요. 리니얼리티. 보통은 키와 몸무게는 서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앞서는 두 연속인 변수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연속이 아니어도 비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에 읽었고요. 그런데 나는 선형성이 확실해.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인과성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고 그들 사이에서의 함수 관계를 통계적으로 규명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 평수, 가족수, 평년 기온, 물가 변동 네 가지의 독립변수가 난방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렇게 논의를 할 때 난방비를 종속변수라는 회귀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교차 분석은 범주형 자료 두 집단을 비교할 때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밤 10시, 12시 사이에 치킨, 피자, 족발을 시켜 먹는 사람 비율의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할 때 시간 10시, 11시, 12시 치킨, 피자, 족발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남녀 대학생의 어학연수 지역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그러면 남녀 미국, 캐나다, 호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아래 한번 다시 정리해 보세요 라고 정리해 놨고요. 그 중에서 분산 분석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 분산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 분산을 비교하나요? No. 3개 이상의 모집단의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해요? 여기에 핵심은 여러분들이 그들의 값들을 한번 나열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A집단, B집단, C집단의 비교다. 그러면 A집단이 여기 이렇게 몰려있다. B집단은 이렇게 한번 몰려있다고 치고 C집단은 여기에 몰려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들이 전체의 평균에 근거했을 때 이 각각의 집단의 평균, 각각의 집단의 평균, 각 집단의 평균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도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평균과 평균 사이의 비교. 그러면 집단 간의 차이와 집단 내의 차이, 그때 이들이 쓰는 거는 다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퍼져 있느냐라는 분산인 거죠. 그래서 이름이 분산 분석이고요. 두 집단 간 분산과 집단 내 분산을 비교하는 거다라고 해서 우리는 분산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처럼 세 집단 이상의 모집단의 모평균 차이를 검정하게 됩니다. 이때는 총제곱합이라는 이름 하에 집단 간의 제곱합, 집단 내 제곱합, 그리고 F분포 통계량을 이용하게 됩니다. 특히 설명 변수인 독립 변수는 범주형 자료예요. 그리고 반응 변수, 종속 변수, 연속형 자료로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인자에 대해서 수준을 논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교육이라는 인자를 좀 갖고 있어. 그러면 이 교육에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지.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볼게. 이러한 아이디어다라는 겁니다. 6번에 반응 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하나이면 이런 배치 분산 분석 교육 하나 그러면 교육 말고 지역도 필요해. 그럼 이원 배치 분산 분석 교육 지역뿐 아니라 생활 수준도 비교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해서 셋 이상이면 다원 배치 분산 분석이라고도 논의합니다. 분산 분석을 할 때 앞서 제가 집단들 안에서 뭔가 이들의 차이 이런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한 상황 안에 가정에는 정등독 각 모집단에서 반응 변수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그러니 여기서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르고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그들의 분산은 모든 모집단에 동일해야 되고 그들의 요 분산 있죠? 분산이 동일해야 되고 그리고 관측값들은 서로 독립이어야 된다. 이러한 가정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만약에 정규성을 확인이 안 돼. 그리고 집단 중에서 특별히 한 집단은 너무 많이 퍼져 있어. 그러면 분산 분석을 쓸 수가 없습니다. 분산 분석의 특징은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커지면 F값이 커진다. 이런 해석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집단의 요인이 여러 개면 요인 간의 교호 작용이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간식과 식사 사이에 이렇게 되면 간식과 식사는 교호 작용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고 각각의 요인 간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핵심이 되는 주 효과만 존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체크 들어갈게요. 3개 이상의 모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통계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분산 분석이다. 그러면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이라고도 하는 이런 분산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응 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요인 안에는 수준이 있어요. 한 종류의 요인이 특성값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때 사용을 합니다. 어느 화학회사 3개의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그러면 A, B, C로부터 생산된 어떠한 평균 시간 이런 거를 한번 보는 거죠. 자료의 구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보통은 제가 앞서도 잠깐 또 얘기했지만 이렇게 집단 간에 서로 뭔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면서 전체 평균을 우선은 기준으로 그들의 각 평균들을 우리가 놓고 비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집단의 평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총평균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 안에서 모집단 모형이라는 이름하에 이 결과가 보이실 텐데 각각의 값들은 전체 평균으로부터 집단 간의 평균과 에러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때 에러라는 단어는 오차항이라는 요 모양으로 앞서 오차항을 설명한 게 또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몰려 있다. 그러면은 이들 사이에 또 다른 자신들의 평균을 기준으로 이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데 이렇게 정규분포를 이룬다. 그러면서 에러들의 기대값은 0이다. 그들의 중심 0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가 같을 거야. 그리고 각각은 서로 등 분산성이야. 그리고 역시 독립적이야. 등의 이 정등독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예요. 분산 분석 직접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는 거 잘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곱합을 두 개를 더하면 전체 제곱합이 되고, 그 다음에 k-과 n-k를 더하면 n-1이 되고, 그 다음에 SSB를 k-로 나누면 MSB, SSW를 n-k로 나누면 MSW, 그리고 MSW를 이렇게 해서 둘이 나누면 F값이다. 아마 이 부분은 정말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한데 눈썰미도 좀 있어야 되는 거죠. 특히 이쪽에 제곱합이라는 말은 각각의 편차의 제곱을 합한다 이런 말이고요. 자유도는 내가 갖고 있는 인자가 K개면 K 빼기 1, 내가 현재 사용하는 전체 개수가 N개면 N 빼기 1,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전체에서 이거를 빼면 얘가 되는구나 라는 아이디어도 좀 있고요. 그리고 서로 나누어서 평균 제곱합. 그런데 평균 제곱합을 계산할 때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결국 뭐 계산한 거예요? 맞아요. 분산 계산한 거죠. 그래서 두 분산을 계산한 다음에 그 분산의 비를 가지고 F값으로 해서 F분포해서 정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 각각을 우리는 처리 제곱합, 집단 간 제곱합, SSB, SST. 교수님, 여기 B는 뭐예요? 라고 하면 비트윈이에요. 비트윈. 그 다음에 T는 그들의 뭐 트리트먼트라고 얘기하거든요. 트리트먼트, 처리를 했다. 그 다음에 SSW는 within, 여기 써있죠? SSE는 그들의 오차, error. 이렇게 해서 각각 영어가 있는데 결국은 표를 잘 이해하시면 되고 그 용어는 전체 SST 정도를 가지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각각에 대한 설명들이니까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최종적으로 F값을 내가 계산했다. F분포 안에서 찾으면 되겠죠? 체크. 어느 화학약품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온도에 따라 수율의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4개의 온도 수준의 수율이 어떻게 다른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래 표가 완성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둘을 더하면 이렇게 되니까 52.19에서 18.50을 빼면 가가 되겠어. 3에다가 나를 더하면 12가 되니까 12에서 3을 빼면 나가 되겠어. 둘을 나눈 게 11.23이고 둘을 나눈 게 다야. 이제 다를 11.23을 나누면 라구나. 이와 같이 이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 아래 값들을 직접 손으로도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잘 하셨고요. 그러면 나는 세 집단 이상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표를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F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F값을 가지고 뭘 하려는 겁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F값이 갖고 있는 의도는 결국 각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없다 안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모든 뮤는 같은 값이 아니며 적어도 한 쌍 이상의 평균이 다르다. 여러분들 요거 좀 보세요. 적어도 한 쌍 이상이에요. 모두 다르다가 아니라 한 쌍 이상만 달라도 다른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유도는 두 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위로 올라가서 비교를 하는 상황이 자유도가 집단 간이냐 집단 내냐 두 개니까 따라서 자유도는 K-1과 K로 이렇게 묶어서 N-1, KN-1 이렇게 대한 지금 현재 조건이 있습니다. 위에 보니까요. 반복수가 모두 동일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A집단, B집단, C집단에서 모두 5개씩을 뽑는 거죠. 그래서 5개씩 뽑았을 때 이러한 전제로 지금 아래에 설명이 들어있다. 그러면 교수님 5개씩 똑같이 안 뽑아도 되는 거죠? 네, 당연히 똑같이 안 뽑아도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얻은 그 결과를 유의 수준에 따른 F분포에서 한번 찾아보자 라는 거고요. F값을 앞에서 표로 계산했으니까 그 F값이 F 유의 수준 하에서 비교를 해서 크면 그러면 F분포는 처음부터 오른쪽으로 길게 꼬리가 늘려져 있잖아요. 그럴 때 이 꼬리 오른쪽 어딘가에 나의 F값이 있다면 그러면 차이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우리 기각하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쌍 이상의 평균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라는 거죠. 이런 배치 분산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머릿속으로 세 집단 간 평균 비교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하는 분석이다. 맞아요. 요인이 두 개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요인이 두 개인 경우라는 게 무슨 말이죠? 이거는 두 개의 비교를 하는 거니까 교육과 지역으로부터 결과 뭔가를 보겠다 이런 뜻이죠. 그럼 1원이라는 말에 맞지 않잖아 라는 거예요. 아하, 옳지 않은 거 2번이구나.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크면 그러면 확률은 P고 수준은 알파인데 이렇게 커요. 그럼 당연히 P자갈이 안 되니까 일반적으로 귀무것을 기하할 수 없는 거죠. 검정 통계량은 집단 내 제곱합과 집단 간 제곱합으로 구한다. 맞습니다. 2번이 틀렸고요. 교수님, 저는 이 부분도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집단 내 제곱합이 아니라 사실 집단 내 제곱합에 대해서 다시 n-1로 나누고 k-1로 나누고 분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확한 계산 여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이용해서 구하냐라고 얘기했으니까 맞는 설명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분산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